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베타 투자 TV입니다. 요즘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조정을 좀 받는 기간이죠. 오늘은 좀 주가가 좀 올랐던데요. 오늘 엔비디아 주식 실적 발표하는 날인데요.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이 아무리 괜찮아도요. 이 인플레 우려와 유가 문제는요. 그리고 미국 채권 문제 이런 문제들은요.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도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주가가 버티는 이유가 반도체나 AI 쪽에 실적이 대단히 좋아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선 맞고 떨어졌죠, 이미. 근데 참 가슴이 아픈 얘기지만, 여기까지가 한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올라가려면 좀 더 큰 호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인 호재는 꽤 나온 것 같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장기 투자를 하니까, 항상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 2천만 원 추가로 더 투자한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못했습니다. 한다고 해놓고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 돈 쓸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노동 수입을 쓸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부동산이 좀 있는데 그 부동산의 옥상에서 비가 새는 바람에 방수공사를 한다고 돈을 써버렸네요. 아우 참. 물론 이제 남은 돈을 추가 투자를 할 수 있긴 한데요. 제가 2천만 원 투자한다고 말해놓고 못했으니 좀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세금도 좀 내야 되거든요. 6월, 7월, 8월, 7월부터 아마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세금 준비도 좀 하니까 투자가 좀 어려워지네요. 아마 다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자산을 하나하나 구매할 때마다 저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미래에 대한 노후가 느껴진다. 이런 거죠. 미래에 대한 나의 견해, 그리고 준비. 착실히 내 자산이 이거 가지 않습니까? 행복한 미래가 상상이 되는 거죠. 사람이 내 미래가 행복할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과 자기 준비. 그런 게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잘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번 돈에 대해서, 내가 노동 수입을 한 것에 대해서요, 절대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 치거나 모멘텀 투자 이런 걸 거의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젊을 때, 한 10년 전에, 그때는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도요. 물론 다 깡통 찼고요, 그럴 때. 착실히 모아 나가면요. 사실, 한 사람이요. 미래를 준비하고 내 노후를 준비할 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많이 안 쓰시는 분 같으면요. 한 2억, 3억만 있어도요. 요새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 배당 주식들요. 커버드 콜도 있고요. 다들 돈 힘들게 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방을 노린다, 이번으로 떡상하겠다. 본인들도 잘 아실걸요.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 거의 잘 안 되고 어렵다는 거. 대부분은요. 그렇게 내가 투자하고 나서 올라가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박인 거 다 아시죠? 내가 진실로 힘들게 살기 때문에 미래에서는요. 이 힘듦에서 즐거운 삶을 기약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걸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각설하고요. 오늘 이야기해 볼 부분은요.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중요하고,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유가죠, 유가. 바로 유가는 미국 이란 전쟁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막 시나리오 구성을 막 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최악의 수도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그 미래라는 게 어차피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최악 수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최악의 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당시에는 좀 분노도 느껴지더라고.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나. 이 전쟁은 도대체 왜 하는 건가. 러우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코로나 이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진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는 시점에 이런 전쟁은 왜 하는 걸까. 이 당시에도 단기적으로 원유 가격이 확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지난 영상에서 기업의 테크나 방향이나 기업의 어떤 발전성에 대해서 예측을 하거나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요. 생각한 대로 갈 가능성도 크고요. 또 기관들이나 전설적인 투자자들도요.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본인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건 또 집단지성이 좀 맞기도 하거든요. 이런 투자의 방향성은요. 물론 이 투자를 끌고 나가는 건 개개인의 멘탈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좋은 넛지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방향을 예측하는 걸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가 인간의 마음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 인권도 걸려있죠. 이게 큰 이유기도 합니다. 근데 정치적인 부분도 이유가 되거든요. 핵 문제 같은 건 정치적인 부분이죠. 이란에 원유가 엄청나게 매장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협상 자체가 어때요, 지금? 이미 이성의 영역이 아니죠. 서로 협박하고 안 듣고 쌩 까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심리 게임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진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지금도 어디로 튈지 몰라서 최악의 수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기는 싫지만 또 시나리오를 잡아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가요. 상당히 어두운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절대 주식을 팔진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팔겠죠. 어두운 미래일 수도 있지만요. 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전의 계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기에. 인간 세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좋게 흐르다가도 급격하게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의 세상이죠. 저는 무릇 장투를 하시는 분들이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산시장이요. 현재 위치는 물가 있고요. 물가는 원유 가격에 달려있죠. 원유 가격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달려있죠.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 전쟁의 향방에 달려있고요.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다시 힘을 찾고 있다고 하대요. 원유를 구할 데가 없으니까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를요. 상당 부분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요새 미국도 참 안 좋아요. 미국도 가보시면요. 가솔린 가격이 어마무지하게 올랐습니다. 또 미국 채권 금리도 오르죠. 다른 나라에서 채권을 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파느냐? 그 나라들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 미국 채권을 엄청나게 파는 거죠. 진짜 말빨이 잘 안 서는 그런 패권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미중 회담도 어때요? 뭐 딱히 얻을 게 없었죠. 중국이 그렇다고 미국을 도와줄까요? 무슨 확신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말은요. 사실 여기 볼 때 다르고 저기 볼 때 항상 말을 바꾸죠. 믿을 수가 없죠. 요번에 합의 중에서요. 뭐 관세 일부 인하를 한다 하더라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요. 아마 농업 분야인 거 보니까 미국의 요청이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뭐 이게 정확한 내용은 공개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협상할 때는요. 잃을 게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는요. 협상의 시작 자체를 못합니다. 근데 중국은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관세 전쟁 하는 중에서도요. 관세가 높아지면요. 미국도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인플레가 높아질 게 뻔하니까 관세 전쟁을 슬그머니 휴전하는 것 같죠. 자, 타코 또 여기서 타코 합니다. 트럼프 형님의 타코. 지금 유가도 올랐는데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가 더 올라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을 것도 없죠. 중국도 안 좋습니다. 자, 근데 중국하고는요 이렇게 쉽게 협상이 돼요. 근데 왜 이란하고는 왜 안 되나? 왜 안 되는 것인가 이란하고는? 자, 한국, 중국, 일본, 뭐 유럽 관세 전쟁은요 좀 전 세계적이죠. 여기서도 타코에서 쉽게 협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서로가 필요한 강국들이에요. 합의 안 하면 다 망하니까 결론을 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때요? 이 나라들은 다 지위 체계가 일원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협상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국가 여론도 통일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경제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역 같은 부분이니까요. 서로 타협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베네수엘라나 쿠바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그죠? 협상할 게 없죠. 그러니까 막 밟아버립니다. 그냥. 근데 북한하고 이란은 어때요? 협상 카드가 있죠.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북한은 어때요? 핵무기가 완성이 됐죠. 이란은 이번에 나왔죠. 호르무즈. 이거 뭐 막아버리면 전 세계가 답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진짜 이런 거 없었으면요. 뭐 베네수엘라나 쿠바 짱 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이 나라들이요. 관세 전쟁할 때도 비슷했지만 핵과 호르무즈를 포기할 리가 있을까요? 이게 있으면 미국이 궁지에 빠지는 거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겠죠. 자, 이 협상의 관건은요. 이 가장 크고 간절한 것들을 들어줘야지 협상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요.
트럼프 수법 다 알고 있죠. 미사일로 때려도 호르무즈를 이란이 포기하겠습니까? 효과가 없어요. 협박을 해도 효과 없어요. 미국이 제시하는 우리가 봤죠.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재개방. 이런 그렇다 치고, 핵무기 미국에 넘겨라. 배상금도 없어. 동결자산 25%만 해제하겠대요. 만약 이렇게 되면요, 이란은요, 미국한테 더 밟힙니다.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협상의 기본은 어때요? 호가를 타점을 높게 잡고 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되어도요, 유가가 단기간에 내려오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공급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날아간 거죠. 이 쟁점이 뭡니까? 대만에 무기 판매하는 거죠. 사실 대만이 돈이 많잖아요, 지금. 지금 엄청 대만 수출도 잘 되고 돈 많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약속하기가 어렵죠. 왜냐? 이게 중국에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이 대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 메시지는 뭐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만에 무기 판매하는 거, 중국 당신이 이란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협상 카드로 쓰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요, 미국 원하는 대로 성명을 냈어요. 호르무즈 재개방해라. 요거는 본인 나라도 이득이죠. 자, 이란 중국 협상해라. 이런 입장문을 냈죠. 근데 마지못해 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란이 중국 말을 꼭 들어야 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근데 중국도 성명문만 내고 딱히 적극적이진 않아요. 소극적일 것 같죠. 중국도 어떤 느낌입니까? 트럼프 하는 거 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이런 느낌이 강하죠. 이렇게 꼬여버리니까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인 스탠스는요, 협박을 하고, 무슨 석기 시대니 무슨 협박했죠. 석기 시대로 만들어주니 그런 말. 또 군사작전을 할 수도 있겠죠. 이미 선제 타격을 먼저 해서 이란 지도층을 싹 죽였지 않습니까? 왜 안 하겠습니까, 또? 근데 진심은 어때요? 분명히 협상을 하자 이거예요. 군사작전을 하는 것도 협상 테이프를 끌어내려고 군사작전을 하는 걸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이란이요, 안보 비용의 명목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거. 스웨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노력과 비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통행료를 징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협은 그렇게 못하게 막아놨어요. 근데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근데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나요? 이란 입장에서는 나 죽겠는데 무슨 짓인지 못하겠습니까? 이게 원유 배럴당 1달러 하겠다고 하는데요. 누가 인정할까요? 무슨 이게 또 선명도 알려줘야 되고, 식별번호, 과거 선명, 출항국, 목적지, 등등등, 승무원 국적도 본다는데요. 자기들이 싫은 나라는 통행 안 시키겠다 하는 거죠. 딱 누구 겨냥을 한 겁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겨냥한 거죠. 이란이 이렇게 불량한 국가는 맞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독재, 종교 우선주의에 자국민들 지금 쓰레기통 뒤지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진짜? 참 이렇게 하면서, 근데 참 맨날 대규모 시위가 있는 곳이 또 이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혁명수비대가 너무 강하죠. 왜냐하면 기름 팔아서 무기가 빠방합니다. 세력이 빠방합니다. 이제 돈이 계속 흘러 들어가니까. 또 어차피 만약에 호르무즈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할지라도 혁명수비대가 전부 지고 흔드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절대 불가죠. 이렇게 돈 많이 모이면 결국 또 뭐 할까요? 핵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적행위죠, 이게. 불법이라 보는 거죠. 지금 돈 내고 빠져나간 선박이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성격을 한번 봐야죠. 물론 트럼프 성격상 좋은 먹을거리가 보이면 나도 끼워줘,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긴 합니다. 참,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사실 이게 물가에 결코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애초에 전쟁 자체가 물가에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근시안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죠. 또 지지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 된 거죠. 만약에 끼워달라 했을 때 끼워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이 만약에 단독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아요. 미국이 제재를 일부 면제해주고 수익 일부를 전쟁 배상 명목으로 계좌에 넣어주는 그런 방식. 그러다 하면 어떨까요? 그럼 미국은 핵 통제를 한 거죠. 이란은 재건 비용을 뜯어냈죠.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럼 미국하고 이란 자기들만 웃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합작하는 거.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에 정말 최악의 영향이 간다고 봅니다. 자국민들의 문제도 있는데요. 동맹국들이요, 거의 거품을 물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말이 되는 건데요. 국제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럼 전쟁은 왜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요, 중간선거 필패라고 봅니다. 이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도요, 거의, 중간선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물가가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억으로 지금 끌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 때문에. 이란이요, 호르무즈 통행 및 제재, 통제를 포기를 안 한다면요. 미국도 호르무즈 항행 핵 문제 이걸로 표면적으로 윈윈하면 제가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해본 소리거든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미국도 어느 정도 이란을 인정해야 되고요. 뭐 이란도 당연히 뭐 미국을 인정해야 되겠죠. 협상이 되겠나요? 안 그렇게 한다면요. 이란의 통제권을 어디까지로 인정할 것인가로 결국 시나리오를 짜야 하는 문제인 거죠. 자,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언제 될 건지를 봐야 되는 거죠.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없는데요. 이란도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실타래처럼 꼬여가지고요. 참, 이란이 근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미국은 버틸 수 있어요. 그렇다 치고.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사람들이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진다고 칠게요. 그렇다고 뭐 트럼프가 당장 탄핵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레임덕이 오겠죠, 대신에. 근데 트럼프가 레임덕이 오면요, 이란도 그닥 좋을 거 없어요. 민주당이 세력을 잡는다고 해봤자 이란한테 결코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민주당이 세력 잡고 이란하고 협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되면 미국도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을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자산 시장은 엄청 떨어지겠죠. 개박살이 나겠죠. 근데 뭐 이걸 예측을 해서 매매하시겠다. 그러면 그렇다면 저는 좀 급구 말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요, 호르무즈 계속 봉쇄해 놓겠죠, 미국이. 그러면 이란 본인들도 석유 못 팔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버텨야 되는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일단 재정이 벌써 임계치죠. 전쟁 피해액부터 시작해서 물가도 뭐 붕괴 상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들 지금 쓰레기통 뒤지고 지금 떼강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 떼강도가 자기 나라 안에서요. 지금 정부가 무정부 상태니까 무장단체를 막 만들어갖고 막 털러 다니고 그런다는데요.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도 들은 이야기라. 이 와중에 반정부 시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기점이 저는 7, 8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제목도 썸네일도 7, 8월이라고 잡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하거든요. 원유를 이렇게 막아놓으면요, 진짜 뭐 물도 공급이 안 되고요, 에어컨도 안 되고요. 에어컨은 뭐 사치죠. 근데 선풍기 돌릴 전력도 없는 거죠. 그런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여름에 일어납니다. 이란은 뭐 중동이니까 폭염의 나라잖아요. 생필품 없지. 뭐 이란 입장에서는 7, 8월 안까지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을 못하면 혁명수비대도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혁명수비대도 돈 없잖아요, 별로. 내부 통제도 안 돼서 지금 지도층끼리 분열이 돼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통제력을 확실히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혁명수비대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7월 전까지는 큰 합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된다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저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주식을 안 팔 건데요. 뭐 7, 8월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겠죠, 당연히. 그러나 저는 이전까지 협상 테이블로 이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부 문제가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호르무즈만이 개방이 되어도요, 요거 개방만 잘 되어도요, 아마 전 세계적인 자산 시장의 상승이 올 거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전략이 항상 일관적이거든요. 만약에 떨어지면 계속 사겠다 이런 주의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또 좋은 정보 있으면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걸 예측을 해서 사고 파는 건 저는 웬만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본인이 큰 범위에서 시기를 맞췄다고 할지라도요, 이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주식은요. 하루하루 등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른다 이거죠. 그냥 흐름을 알아도 깡통 찰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감당 가능한 액수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하이베타 투자 TV였습니다.